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윤철 파트너입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을 어렵게만 생각하시고 계시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주식은 이제 암기의 영역이 아닌 이해의 영역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캐치해 나갈 수가 있을 거고요.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통해서 주식을 접하게 되면 정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알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에 시황 부분부터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캔들이죠. 오늘 배울 캔들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실전 적용까지 거기다가 등대 기법과 캔들의 원리를 결합해서 매수 타점을 더 완벽하게 잡아내는 방법까지 거기 마지막으로 공략주와 등대 종목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큰 선물들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약세였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약세가 진행되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오늘의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8월 1일부터 한번 흐름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이 언제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코스피는 3.88%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 이상 하락했던 날이죠. 이날 제가 함께하는 무료 밴드방, N밴드방 안에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전 조정은 3100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8월 1일 이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죠. 이날 제가 3100선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8월 1일이 금요일이었죠. 제가 8월 1일 날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날 정확하게 31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8월 18일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이 꾸준하게 이어왔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흐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월요일 날에 3130선에서 3140선까지는 한 차례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관세 협상 이후에 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세까지는 어느 정도 모두 다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여만 준다면 관세 협상은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문제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한미 정상회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도 앞서서 관세를 협상했다 하더라도 좀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바를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미국이 생각보다 이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없죠. 그 중에 강력한 이제 상승 모멘텀 중 하나가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종목들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상법 개정은 굉장히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하지만 우리 세법을 통해서 대주주 요건이 50억에서 10억까지 낮춰졌죠. 그래서 이 대주주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50억으로 폐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주주 요건 자체가 50억으로 언제쯤 다시 복귀를 하냐, 이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9월 FOMC, 이 9월 FOMC에서 여러분들 포인트로 나가셔야 될 게, 자,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9월 FOMC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냐, 인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해 금리를 몇 번이나 인하하냐, 그게 주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소 2회에서 3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3회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린다라고 봤을 때에는 주식시장에선 굉장히 강한 호재로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불확실성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국내 증시 한 차례 눌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종합주가 지수 포인트 3130에서 3140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 오늘 이렇게 1.5% 이상의 하락폭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세 조금은 더 열려 있다라는 점. 다만 이 3,130선에서 3,140선은 중요 지지라인대로 강력한 지지선 형성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략해야 될 포인트는요. 지금 구간이 아니라 조금 더 눌려있는 구간에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겠죠.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함께 공략할 수 있는 기법들 제가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N밴드방 안에서 직접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 링크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제가 이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코멘트 다 드릴 예정이니까 이 코멘트 보고 편하게 매매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큰 화면으로 함께하는 방법 확인 이후에 우리가 필살기죠. 매수 타점 잡는 기법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핵심만 가장 쉽게 분석해드리는 캔들 분석 시간입니다. 캔들은 하나짜리 캔들부터 2개가 형성되어 있는 캔들이고 3개, 거기다가 3개 이상 형성되어 있는 캔들, 수많은 캔들이죠. 각각의 캔들 명칭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같은 캔들이라 하더라도 상승, 그러니까 고점에 있을 때랑 저점에 있을 때 또 불리는 명칭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많은 캔들들을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리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만 하시면 이런 캔들 가장 쉽게 제가 분석해 드릴 거고 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캔들을 보았을 때 용어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상승 쪽으로 압력이 더 강해지는지 혹은 하락 쪽으로 압력이 더 강해지는지만 포인트만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캔들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캔들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차트의 3대 요소죠.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이 있는데 이 캔들만 제대로만 알고 계셔도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잡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쉽게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캔들의 조금 더 구성 요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캔들 하나하나가 한 분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 주봉, 월봉 각각 기간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분봉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N분봉이 1분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분봉,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분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봉, 그다음에 60분봉, 120분봉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시죠. 그리고 1봉 단위,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기준을 잡아가는 캔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1봉 캔들입니다. 한 캔들이 하나의 날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위로 형성된 캔들이 1봉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봉, 월봉은 1봉과 동일해요. 한 캔들이 한 주고 한 캔들이 한 월간 단위로 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일봉, 주봉, 월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가, 종가, 고가, 저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그 교재는 함께하는 N밴드방에다가 캡처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본 개념이 아직은 잘 잡혀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귀찮더라도 한번 읽고 기본은 다지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가, 고가, 종가, 시가 등을 토대로 양봉과 음봉이 형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각각의 저가와 고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시가와 종가가 양봉과
음봉 캔들이 다르죠. 이 부분만 명확하게 캐치만 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짜리 캔들에 이어서 2개짜리 캔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봤었습니다.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상승 관통형, 하락 관통형 4가지 캔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난 이 상승 장악형, 상승 관통형, 뭐 하락 관통형 용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럼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 장악형, 관통형 이 캔들의 명칭은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 상승 쪽으로 압력이 더 가해지는지 혹은 하락 쪽으로 압력이 더 가해지는지 이 부분만 포인트만 잡아보시면 돼요. 자, 가장 먼저 이 상승 장악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장악형은 이 음봉 캔들이 더 큰 양봉 캔들로 덮어지는 거죠.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장악형이라고 명칭을 붙여줬는데 이렇게 음봉 캔들보다 더 강력한 양봉 캔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힘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 하락 장악형은 반대겠죠. 하락 쪽으로 더 에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각각의 캔들이 영향력이 더 강한 캔들이 뒤에 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더욱더 강한 시너지까지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 관통형과 하락 관통형의 경우에는 이 각각의 음봉과 양봉이 더 큰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봐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시면 이 하락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장대 음봉의 절반 이상을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는 전환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관통형 캔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하락 쪽보다 상방 쪽으로 힘을 더 받아갈 수 있는, 반대로 하락 관통형은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캔들이겠죠. 그럼 우리가 2가지 캔들로 보았을 때 정말 쉬운 캔들을 한번 4가지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 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캔들은 상승 인태형, 하락 인태형, 상승 반격형, 하락 반격형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상승 장악형과 관통형의 경우에는 캔들의 크기만 보아도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상승 인태형과 반격형의 경우에는 느낌이 사뭇 다르죠. 캔들로만 보았을 때에는 이 음봉 캔들이 훨씬 더 큰데 양봉 캔들이 적은데 반대로 이 양봉 캔들이 크고 음봉 캔들이 작으니까 큰 쪽으로 하락이 더 컸으니까 하락으로 빠지고 상승이 더 컸으니까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았던 분들이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상승 인태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 상승 인태형, 이 음봉, 장대 음봉 캔들의 시가가 어디죠?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음봉의 캔들의 시가는 위죠. 그러면 종가는 아래로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다음 날 이 양봉 캔들이 어디 시작을 해야 되냐면 아래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가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날 시가는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빈 공간은 뭘까요? 바로 갭을 동반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봉보다도 갭을 동반한 양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강한 상승 흐름을 동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상승 인태형, 이 장대 음봉의 중간 이상까지도 돌파에 성공을 해냈기 때문에 이 음봉 기준에서 이 하락 추세를 조금 더 둔화시키고 상승 쪽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상승 인태형 캔들이고요. 하락 인태형 캔들은 반대겠죠. 이제 장대 양봉의 종가는 어딜까요? 아래 시작해서 위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가 종가겠죠. 그러면 다음날 시가는 종가에서 바로 다음 날인 이곳이 시가겠죠. 근데 이렇게 빈 공간을 갭으로 빠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봉보다 더 강력한 음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봉, 이 자체를 이 작은 캔들이 아닌 이렇게 큰 캔들로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하락 인태형. 따라서 하락 인태형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상승 반격형으로 넘어가면 상승 반격형은 이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시가를 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내려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갭 하락한 만큼 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갭을 모두 다 메꿔주는 선에서
종가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추세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따라서 이 상승 반격형 캔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힘을 가진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락 반격형의 경우에는 반대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하락 반격형 캔들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총 8가지 캔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딱 보니까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 잉태형, 반격형에 대한 명칭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캔들로 보았을 때 이 캔들의 숨은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올라갈 힘이 더 강한지 떨어질 힘이 더 강한지를 명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3개짜리 캔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개짜리 적산병, 흑산병, 그리고 샛별형, 석별형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해요. 적산병의 경우에는 왜 이름이 적산병이냐? 빨간색 캔들이 3개가 모여있다라고 해서 적산병 캔들입니다. 흑산병 캔들은 반대예요. 하락 캔들이 3개가 모여있다. 상승 캔들이 3개가 연속해서 이어진 만큼 더욱더 강한 상승 추세를 동반할 수가 있고요. 하락 캔들이 3개가 이어진 만큼 하락 추세가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캔들. 샛별형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생소할 수가 있는데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샛별형 이 캔들 하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장대 음봉 이후에 개파락을 합니다. 이 개파락을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먹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개파락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회복을 했고 그 다음날 이 양봉 캔들이 음봉 캔들의 절반을 더 넘어가는 캔들이죠. 그럼 이 2가지의 캔들을 합쳐보았을 때에는 어떤 캔들이죠? 바로 상승 관통형 캔들로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샛별형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는 추세를 전환시켜줄 수 있는, 상승 쪽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상승 반전형 캔들이고요. 석별형 캔들의 경우에는 반대겠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파락 부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음봉이 나왔는데 양봉의 절반 구간까지 이탈을 시켜버리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이 석별형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는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캔들입니다. 그것도 하락으로서 압력을 좀 더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3가지의 캔들까지도 빠르게 복습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캔들 교육 강의를 정말 그 어떠한 전문가분들보다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11시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캔들을 여러분께 습득하시는 건 정말 쉽겠죠. 자, 그럼 바로 다음 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상승 장악 확인형 캔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어요. 오늘은 상승 잉태 확인형 캔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잉태형 캔들, 딱 여기까지 캔들만 보면 굉장히 익숙하죠. 그럼 여기서 양봉이 하나가 더 나온 캔들입니다. 그래서 상승 잉태형을 확인을 했다 라는 표현이 더 붙여지면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완성이 된 건데, 상승 잉태형 추세가 상승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캔들이죠. 자, 여기에서 양봉이 하나가 더 나와주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 잉태형 확인형 캔들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강력한 상승 추세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상승 반전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상승 잉태 확인형 캔들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잉태 확인형 캔들입니다. 자, 첫 번째 캔들은 하락 추세에서 큰 음봉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 캔들을 보면 이 작은 양봉이 시가와 종가가 첫 번째 음봉의 이 안쪽에, 몸통 안쪽에 위치한 캔들이 두 번째 캔들이고요. 세 번째 캔들은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이상적으로는 첫 번째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거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무리한 캔들입니다. 이 종가, 장대 음봉의 종가를 넘기면 이상적이지만 넘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봉으로 마감된 경우에는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각각 캔들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캔들의 음봉은 강한 매도세를 나타내는 캔들이겠죠. 두 번째 캔들은
이제 매도세가 약화가 된 겁니다. 이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양봉이 나와주면서 하락 추세를 좀 더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매수세 형성을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캔들의 양봉은 매수세가 주도를 했다라는 부분 포인트, 그리고 하락 추세가 끝났을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캔들의 각각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이 작고 첫 번째 캔들의 음봉 중간의 부근에 위치하며 세 번째 캔들의 큰 양봉일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점은 어떤 포인트냐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아무리 커도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줬죠. 추세를 전환시켜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승 인태형 캔들이 만들어졌고요. 이 캔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강력한 추세 전환에 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주요 지지 라인대 혹은 피보나치 조정대 안에서 주요 지지 라인대에서 이 상승 인태 확인형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추세 반전형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특히 우리가 보조 지표로 보았을 때 과매도권에서 상승 인태 확인형이 포착됐을 때에는 강력한 반전 신호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상승 인태 확인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캔들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될수록 신뢰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양봉에서 더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더 강력한 시그널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인태 확인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봤는데 별거 없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상승 인태 확인형이 추세 반전, 특히 상승 추세로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캔들이다라는 점 포인트 잡아갈 수가 있는 점까지만 확인해 보시면 이 상승 인태 확인형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캐치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 상승 인태 확인형이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승 인태 확인형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나도 문서로 좀 함께 가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복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생성이 됩니다. M밴드만 안에서 자료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우린 조금 더 큰 화면 확인하고 나서 실전 적용 이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승 인태 확인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죠.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함께 공략하고 나서 100%, 200%, 300%가 넘는 종목들을 어떻게 끌고 왔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께 3월 30일 날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한 LIG 넥스원이죠.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157%까지 상승 흐름을 끌고 왔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날입니다. 3월 31일 날 공략하고 나서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음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갭 장 중간에 음봉 중간에 양봉 캔들이 나왔죠.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더 넘어가는 캔들이 나와주면서 상승 인태 확인형 캔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추가 상승 랠리 더 이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했고요. 홀딩하는 과정에서 157%라는 상승 흐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효성중공업 3월 26일 날 함께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었죠. 자, 이때 다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할 때 공략하고 나서 1차 목표가는 빠르게 달성을 했고요. 달성한 이후에 한 차례 늘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바로 뒤에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인태 확인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더 홀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홀딩을 지속하면서 무려 180%가 넘어가는 188.46%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HJ 중공업입니다. 자, HJ 중공업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7월 10일 날 함께 생방송에서 이렇게 공략을 했었죠. 공략하고 나서 이 종목도 좀 더 빠르게 상승 흐름을 달성을 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중요 라인대를 이탈해 버리면 전량 매도를 했겠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줄 수 있었던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이었죠. 이렇게 음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중간에 양봉 캔들이 나오고요.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첫 번째 캔들의 고점을 넘겨주는 가장 이상적인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강력 홀딩이 가능했고요. 홀딩하면서 딱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안에 91%라는 상승 흐름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태웅입니다. 4월 11일 날 함께하는 생방송에서 매수 기준가를 잡아드리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략하고 나서 1차 목표가까지는 정말 빠르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 잉태 확인형 캔들이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홀딩이 가능했었고요. 계속해서 홀딩하는 흐름들을 지속해 오다가 189%라는 상승 흐름까지 함께 만들었던 캔들. 자, 이렇게 이 종목들 한 종목씩 더 가지고 갈지 혹은 매도해야 될지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캔들의 흐름을 보면 더 가져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은 바로 APR이죠. 4월 16일 날 함께하는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공략하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상한가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이 종목 1차 목표가 빠르게 달성에 성공을 했죠. 그 이후에 이 20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게 중간에 상승 랠리 이어지다가 이 상승 추세가 꺾이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게 이 음봉 다음에 또 음봉이 나왔으면 매도를 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 음봉 다음에 상승 양봉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음봉의 고가를 돌파해주는 강한 상승 흐름, 상승 잉태 확정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홀딩이 가능했고요.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눌렸을 때 이번에는 한 번 더 상승 잉태 확정이 두 번이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238%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보면 어렵지 않죠. 정말 수많은 캔들들이 있는데 이 캔들들의 명칭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은 캔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원리를 통해서 공략을 해보면 쉽게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가져가야 될지 혹은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캔들의 구성 원리를 이해를 하면 용어를 암기하지 않고도 100%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면 N밴드방 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권대 이렇게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함께하기 좀 어렵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시죠?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생성이 됩니다. 클릭 후 입장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상승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입장하는 방법 확인 이후에 등대 기법과 캔들의 결합 교육 시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등대 기법의 캔들의 원리를 적용을 시켜서 신뢰도와 상승률을
비약적으로 상승을 시켜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등대 기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부터 꾸준하게 등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등대 기법 4가지 기법들이 있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고가 돌파 패턴, 수렴 돌파 패턴, 그리고 추세 전환 돌파 패턴, 추세 강화 돌파 패턴까지. 아직도 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M밴드방 참여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기준 잡아 나갈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등대 기법과 캔들의 원리를 적용해서 한번 실전에서 공략해보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수렴 돌파 패턴을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이죠. 바로 7월 28일 날 공략을 했던 후성입니다. 후성의 경우에는 자, 상승 모멘텀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 왜 공략을 했었죠? 바로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 지지받는 선에서 저항 라인대가 일정하게 내려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 수렴 구간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정확하게 생방송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이시죠? 이때입니다. 이때가 제가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였고요. 충분히 에너지를 다지고 돌파 이후에 눌려서 본격적인 상승세 이어갈 겁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1차 목표가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의 상승 흐름을 달성하고 나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절반 매도, 그리고 남은 비중은 66,300원대까지 지켜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 오늘 호지가 나왔었죠. 실적이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자회사를 통해서 냉매와 반도체 사업을 이끈 턴어라운드로 2분기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이 배터리 부분까지도 성장을 하게 됐을 때에는 비약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 종목 34.58%.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충분히 다지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락 추세를 다지고 나서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흐름들을 체크하고 강한 급등까지 나와서 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중요 라인대, 과거의 저항 라인대로 작용했던 라인대, 이 라인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라인대까지는 한 차례 눌릴 수가 있지만 이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1차 매도 이후에 수익권대를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 더 눌림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라면서 신규 타점이 왔을 때 함께 공략할 수 있는 M밴드방에 오시면 이때 한번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하나엔진입니다. 7월 21일 날 함께한 무료 교육방 안에서 이제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고요. 교육방에도 올려드렸었죠. 이렇게 3가지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 종목 공략했을 때에도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 검정색 상승 추세선 보이시죠? 상승 추세선 중요 라인대 지지받고 나왔고요. 저항 라인대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하락 추세선을 확인을 해봤을 때 어떠한 상황이 보이죠?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 대칭 삼각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칭 삼각 패턴의 고가를 강하게 돌파했는데 일반적인 돌파라기보다는 이 상승 장악형의 캔들로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전 거래일에 400%가 넘는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죠. 따라서 거래량까지도 증가를 했고요. 상승 장악형 캔들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수렴 돌파 패턴에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죠. 7월 21일 날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딱 5거래일 만에 29%라는 수익권대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절반 매도 비중 남은 이후에 남은 비중은 수익권대에서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신규 공략 원하는 분들을 타점까지도 M밴드방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넘어가서
오늘 8월 18일까지 무려 47%라는 상승 흐름까지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이 저항 라인대가 문제죠. 이 저항 라인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냐 혹은 한 번 더 쉬었다가 올라갈 건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공략하시는 절대 아닙니다.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는 것을 보고 공략하실 필요가 있고요. 혹은 조금 더 눌려줬을 때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선에서 한 차례 이 상승 추세를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의 첫 포인트 때 공략을 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승 흐름까지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점도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하단에 보이는 우리가 QR코드 나갈 겁니다. QR코드의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생성이 되고요. 클릭 이후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이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강화 돌파 패턴을 보도록 할 텐데 자, 7월 10일 날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그리고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HJ중공업이죠. 이 HJ중공업의 경우에도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점과 저점을 쭉 한번 이어보면 자, 다시 한번 좀 예쁘게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과 저점을 한번 쭉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 검정색 상승 추세를 따라오면서 저항 라인대가 일정하죠. 이 저항 라인대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저점을 올리는 삼각 수렴 패턴, 상승 삼각 패턴이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자,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지지 라인대에서 샛별형 캔들이 발생을 했죠. 샛별형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세 이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 중은 지지 라인대 돌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략이 가능했고요. 공략한 이후에 8월 7일 날 무려 83%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고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 수익권들이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8월 7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8월 11일까지 추가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무려 107%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혼자 하면 이렇게 한 달 조금 넘어가는 기간 동안은 100%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 들어오시면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매수매도 어렵지 않게 쉽게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조금 더 큰 화면을 통해서 함께하는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우리가 공략주와 등대 종목, 히든 종목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영위하고 있는 분야가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한글과 컴퓨터 하면 최근까지도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특히 25년부터 AI 사업이 본격화가 되면서 앞으로의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었고요. 우주항공 전문기업, 그러니까 자회사입니다. 한컴 인스페이스의 대열사를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항공 분야도 꾸준하게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까지도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25년도에도 두 자릿수의 매출, 거기다가 영업이익의 성장세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밑바탕이 되면서 AI 분야와 우주항공 분야에 동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종목 당장 빠르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 종목 아직까지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켜보실 분들은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난 좀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달리기 직전에 공략하는 종목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종목 넘어가서 등대 종목 시간에 등대 종목 단기 종목과 등대 종목 스윙 종목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이 두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과 컴퓨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락 추세를 넘겨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저항 라인대와 중요 지지 라인대를 동시에 지켜주는 선에서 이 수렴 끝자락에서 넘겨줬죠. 근데 중요한 게 넘겨줬을 때 좀 더 강하게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거래량이 살짝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좀 더 일정 부분 횡보하는 구간에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따라서 이 종목은 손익비가 너무 좋아요. 중요 라인대 이탈 시 우리가 매수 단가 기준가를 잡아드리게 됐을 때 나는 짧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기준 잡아보실 분들은 이 검정색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짧게 마이너스 1% 내외에서 잘 나갈 수가 있고요. 상승하는 흐름까지 동반했을 때에는 10% 정도의 기본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응축하는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점진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준가는 25,60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28,100원, 손절가는 23,300원 기준 잡고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더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등대 종목을 보도록 할 거예요. 등대 종목은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준비했고요. 한 종목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조금은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두 종목 다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으로서 앞으로의 강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대 종목 단기 종목은 S땡땡땡땡 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명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 M밴드방 안에 들어오면 제가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청을 하시고 들어오게 됐을 때에는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종목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왜 메리트가 있냐. 첫 번째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해상풍력 수주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9월부터 우리가 이제 해상풍력 관련한 법안,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하죠.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초안 그리고 내년 초에 본격적인 이 해상풍력 관련한 법안이 발의가 돼요. 그래서 초안 9월 달 그리고 내년 초에 내년 26년도 초에는 우리가 본격적인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이 해상풍력의 빅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반기에 수주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만이 해상풍력 발전의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에서 자국산 우대 정책을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수주가 이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 종목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수주 목표 규모는 1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빅사이클 구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 해상풍력 관련한 이 종목 대장주 중 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죠. 차기 대장주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집하는 흐름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게 메이저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됐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야금야금 모아가는 흐름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저점을 꾸준하게 올리는 상승 추세 저항 라인대는 일정하죠. 그러면 이 수렴 어떤 수렴이죠? 삼각 수렴이긴 한데 저점을 올리는 삼각 수렴 바로 상승 삼각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죠.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 상승 잉태형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 추세를 더욱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돌파하게 됐을 때에는 강력한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강한 슈팅까지 함께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에너지를 2025년도 3월부터 4월부터 이렇게 상승으로 매집해 나가는
상승 매집 패턴이에요. 그래서 돌파 시에는 강력한 슈팅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한 차원에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기준가는 25,00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말 그대로 1차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2차, 3차까지 잡아드릴 거예요. 22,500원, 손절가는 17,700원 기준 잡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 등대 종목, 스윙 종목입니다. 자, 이 등대 종목, 스윙 종목은 여러분들 이제 9월 달에 미국에서 5G와 6G 통신 경매, 이제 5G 통신사, 특히 이 5G와 6G 이 통신망에 대한 경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 종목은 통신 장비 기업인데 이 네트워크 고도화 6G 전 세계에서 6G의 선점 효과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G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6G에 대한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동사가 꾸준하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의 오픈랜 기술이 통신사들의 비용 절감 및 유용성 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철도 통신 시스템, 거기다가 스마트 시티 관련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사업 영역을 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와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모아가고 있죠. 올해 4월부터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집이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돌파에 시작됐을 때에는 강력한 슈팅까지. 자, 9월 달에 주파수 경매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중순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움직여줄 타이밍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돌파 시에는 더욱더 강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3차 목표가까지 수익권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 매수 기준 단가 잡아드리면 1차 매수 기준가 6,45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는 5,750원 기준 잡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종목들 어디에서 만나볼 수가 있냐? 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예, QR코드 나갈 겁니다. 이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생성이 되는데요. 이 M밴드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들 종목 명칭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어렵지 않았죠? 우리가 핵심을 쏙쏙 뽑아내서 종목들에 적용시켜서 공부를 하게 됐을 때에는 이렇게 매수 기준 단가를 잡아볼 때에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중요한 건 등대 기법과 결합했을 때에 대한 시너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교육 자료 함께하는 등대 M밴드방에서 다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 조금 어렵더라도 너무 주눅질 필요 없고요. 상승장을 미리미리 대비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